이번에는 뷰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뷰는 뭔가를 보여주는 컨트롤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와 같이 그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리스트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와 같이 컬럼과 로로 구성이 된 이와 같은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는 테이블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뷰가 있어요. 자, 이미지 뷰는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도 우리가 배치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이미지 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뷰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preserve ratio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가로의 B와 이 세로의 B가 있어요. 그림에는. 그래서 만약에 1대1이라 그러면 자, 이 위드스를 100으로 준다 그러면 자, 이 헤이트도 100으로 줘야만이 그림이 찌그러지지 않고 찌그러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왜곡되어서 보인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림이 자, 그 원본 그대로 정확하게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주려면 자, 여기에 폭과 높이가 여기에 가로와 세로 비에 맞게끔 이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가로가 2고 세로가 1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다면 자, 위드스가 100이라 그러면은 높이는 자, 5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대1이니까 자, 그렇게 해야만이 자, 이 그림이 왜곡되지 않고 즉 찌그러지지 않고 뭡니까? 잘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preserve ratio라고 하는 거는 가로와 세로의 비를 유지를 해라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true를 주면 유지를 해라 라는 뜻인데 만약에 그림이 가로 세로가 이제 1대1이라 그러면 1대1이라 그러면 폭을 만약에 100으로 줬다. 높이를 예를 들어서 뭐 100, 뭐 20으로 줬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1대1이 안 되죠. 그래서 1대1이 안 되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 다른 값을 무시하고요. 자, 1대1이 되게끔 자, 이렇게 100으로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preserve ratio는 자, 폭과 높이가 자, 주어지지만 이 비율이 원래 그림의 비율과 맞지 않으면 한쪽을 수정한다는 겁니다. 한쪽을 수정을 해서 비율을 맞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보통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폭이나 높이 둘 중 하나만 넣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가로와 세로비를 이제 맞출 때 씁니다. 만약에 이거를 true가 아니라 false를 주게 되면요. false를 주게 되면 가로 세로의 비율,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무시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width state 안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조금 왜곡되어 보이는, 즉 찌그러져서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 뷰를 살펴보기로 하죠. 자, 리스트 뷰를 fxml에 배치를 하려고 그러면요. 자, 이와 같이 리스트 뷰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폭과 높이를 주면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뷰들은 자, 데이터를 fxml에 직접 넣기보다는요. 컨트롤러에서 그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 데이터를 뷰 컨트롤에 제공을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면 대부분 사용 중에 생기는 데이터죠.
그래서 사용 중에 생기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뷰들이 뭐 리스트 뷰, 뭐 이미지 뷰, 그 다음에 테이블 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이와 같이 자, 리스트 뷰에 set item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실행 도중에 이와 같이 컬렉션을 제공을 해서 자, fx control collections 이거는 이제 컬렉션 객체를 생성시키는 여러 가지의 이제 정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observable array list, 자, observable list를 자 만들어주는 메소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자 문자열을 가지고 컬렉션을 만들어 줍니다. 얘가. 그래서 이 두 개의 항목을 갖고 있는 컬렉션을 만들어 주고, 자, 이 컬렉션을 set items의 매개값으로 넣어주면 자 리스트 뷰에 swing과 java fx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치를 할 때는 자 항목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배치를 하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와 같이 데이터를 생성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고정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리스트 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입력 양식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물을 공개한다, 비공개한다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 뷰를 여러분이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개, 비공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된 어떤 항목을 갖고 있는 리스트 뷰는요, 이제 이렇게 자바 코드로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이 fxml에다가 직접 항목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 뷰를 선언을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items, 즉 다시 말해서 set items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태그죠. 그래서 items를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자, 이 items의 매개값으로 제공이 될 observable list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요 코드가 사용이 됐는데, 이제 요거는 태그로 자, 이렇게 정적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니까 클래스 이름으로 태그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fx 팩토리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여기에 정적 메소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결국 이제 요와 같은 코드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값은 자, 이와 같이 자, value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값으로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그 우리 콤보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콤보 박스에서도 우리가 항목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사용했다. 그죠? 그래서 고정된 어떤 항목을 갖고 있을 때는 fxml에서 이와 같이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정된 항목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 사용하는 도중에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컨트롤에서 이와 같이 제공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리스트 뷰에서 그 선택이 된 항목을 어떻게 얻어내냐면요. 자, 그거는 속성 감시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뷰에 여러분이 get selection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 모델이죠. 그래서 선택되어진 그 모델 데이터를 얻어내는 어떤 그런 메소드인데, 자,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을 자, 이용을 해서 자, selected item property, 그래서 선택된 아이템의 속성 객체죠. property 객체인데, 바로 이 selected item이라는 속성을 이제 감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렉션 모델 객체의 자, selected item 속성을 감시를 해서 자, 이렇게 change this으로 감시를 해서 자, 만약에 항목이 변경이 되면 선택된 항목이 변경이 되면 자,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매개 값으로 이렇게 자, 이전 선택된 항목 그리고 지금 현재 선택된 항목이 들어와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한데요. 그래서 리스트 뷰에서 막바로 selected 아이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get selection 모델이라고 하는 selection 모델 객체를 얻어내고 자, selected 아이템 속성을 감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스트 뷰를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자, 속성 감시를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뷰 컨트롤을 볼 건데요. 자, 테이블 뷰 컨트롤은 여기서 보면은 자, 마치 자, 테이블처럼 컬럼과 자, 행으로 구성된 이런 뷰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죠. 자, 테이블 뷰에서는요, 이 하나의 행은 하나의 객체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이 두 개다 그러면 두 개의 객체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폰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폰 객체가 있는데 자, 폰 객체 안에 스마트폰이라는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다고 필드죠. 이미지라는 필드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스마트폰 필드에는 자, 갤럭시 S1이 있는데 자, 이 값을 바로 요 컬럼의 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는 폰01.png라고 하는 이 값을 이미지 컬럼의 값으로 주어서 자, 이렇게 하나의 행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또 다른 폰 객체에 스마트폰 필드의 값을 여기 놓고 이미지 필드의 값을 여기 넣어서 또 하나의 행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테이블 뷰가 이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테이블 뷰를 생성하기 전에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폰 객체부터 여러분이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자, 폰 클래스를 지금 하나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객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 클래스로 이제 선언하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컬럼과 이 컬럼의 값을 자, 가지고 있도록 이와 같이 자, 필드를 선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값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값을 가질 수 있는 필드를 선언을 하고요. 자, 필드 타입은요. 자, fx 자바 fx 그 속성 정의 그 방법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프로퍼티 객체를 주는데요. 그래서 이게 문자 열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문자 열 타입이기 때문에 자, simple string property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simple string property 말고요. 그냥 string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문자 열로 string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바 fx 속성 정의 방법을 여러분이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여기다가 프로퍼티 객체로서 정의를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로퍼티 객체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속성인 자, 요 필드를 선언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 주시고요. 자, 생성자에 여러분이 이 두 개의 그 필드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두 개의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받고요. 자, 그래서 받은 이 값을 자, 이용을 해서 자, 심플 스트링 프로퍼티 다시 말해서 요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받은 것을 이제 여기 매개값으로 전달을 해주고 자, 요 필드를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받은 매개값을 가지고 심플 스트링 프로퍼티 객체를 만들어서 자,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get와 set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get 스마트폰, get죠. 이거에 대한 get인데, 그래서 리턴을 할 때,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리턴할 수 있도록, 자, get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이제 리턴하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set 스마트폰, 이건 set죠. 그래서 외부에서 자, 폰의 이름이 변경이 되면 그걸 받아서 자, 요 필드의 문자열을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et 이렇게 하고 문자열, 자, 여기 들어온 문자열을 주면은 요 안에 있는 문자열을 이제 변경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get와 자, set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바에서 여러분이 get set는 뭐 그냥 요 필드의 값을 그 리턴하고 또 세팅하고 하는데 자바 fx 프로퍼티 객체는 요 안에 이 프로퍼티 안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얻어낼 때는 get 또는 변경할 때는 이제 set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자, get set를 만들어 주면 자, 이제 여기에서 그 생성되는 폰 객체를 만들기 위한 이제 클래스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테이블 뷰를 배치하고 자, 폰 객체의 데이터를 테이블의 데이터로 이렇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ml 레이아웃에서 자, 테이블 뷰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태그를 작성을 하고요. 자, height와 width를 주고 자, 그 다음에 컬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컬럼들이 있느냐, 그래서 컬럼 정의를 하는데 자, set column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기 위해서 columns라고 하는 태그가 작성됐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와 같이 자, 테이블 컬럼이라고 하는 객체들을 작성을 해 주는데 자, 컬럼의 width, 자, 컬럼의 width라 그러면은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까지의 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거는 컬럼의 제목. 자, 스마트폰, 여기 스마트폰 여기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의 폭은 자, 요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컬럼 제목으로 자, 이미지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데이터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텐데요. 자, 일단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자, 테이블 뷰에 자, 컬럼을 이제 정의를 해 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컨트롤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컨트롤러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까지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부분인데 자,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자바 코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폰이라고 하는 우리 클래스 만들었죠.
그래서 이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지금 스마트폰 그리고 이미지라는 필드가 있었는데, 자, 이 두 필드는 자, 각각 자,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자,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컬럼에 자, 값으로 이제 얘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있는 값으로. 그래서 얘하고 서로 뭐예요? 자, 매핑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여기 들어간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라고 하는 컬럼에는 자, 이 이미지 필드가 자, 이 이미지 필드의 값이 자,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미지 필드와 여기 이미지 컬럼을 또 매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의 필드와 그리고 테이블 뷰의 컬럼을 서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가 사용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fxml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이 컬럼이라고 하는 테이블 컬럼이라고 하는 객체를 자, 찾아와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찾아오는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에 자, get columns 하게 되면 지금 이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컬렉션인데, 자, 거기에서 0번째 컬럼 하면은 요겁니다. 이게 0번째 컬럼이고 이게 1번째 컬럼이에요. 0번째 컬럼의 객체를 가져와라. 그럼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오고 난 다음에 자, set cell value factory. 자, 여기가 셀이라고 해요. 요거를 셀이라고 그러는데, 이 셀의 값을 만들어주는 자, 팩토리를 설정해라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요 셀의 값을 넣어주는 요 셀의 값을 생성해서 넣어주는 그런 팩토리를 만들어라는 이야기고요. 자, 매개 값으로 뭐를 제공을 해주냐면 자, property value factory. 그래서 속성의 값을 가지고 여기에 값을 넣어주는 팩토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왜 value property value factory가 사용이 됐냐면, 지금 이 폰에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속성의 값을 결국 여기다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property value, 속성의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속성의 이름, 즉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폰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요 속성의 이름을 4개 값으로 주게 되면, 자, 이 property value 팩토리는요, 바로 요 필드의 값을 얻어서 여기에 넣어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요 컬럼을 얻기 위해서 여기 1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테이블 컬럼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역시 똑같이 set cell value factory 하고 요거 그대로 작성하시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코드는 폰에 있는 필드를 자, 테이블 뷰의 어떤 컬럼과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두 개 코드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정렬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중앙에 이렇게 정렬을 하기 위해서 자, CSS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한 건데요. 자, CSS 스타일은 뒤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해서 set style 이렇게 주고 갈로 열고 문자열로 fx alignment 하고 센터를 주면 중앙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죠. 그래서 CSS 작성 방법은 저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필드와
자, 테이블 뷰의 컬럼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끝났다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이제 이 폰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테이블 뷰에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는 행이 자,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행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각 행마다 여러분이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폰 객체를 자, 이렇게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폰 객체가 3개 있다면 행이 3개가 생기는 거고요. 폰 객체가 5개가 있다면 행이 5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폰 객체를 가지고 있는 자, 컬렉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observable list 라고 하는 컬렉션 타입을 하나 선언하고요. 자, fx collections라는 자, 클래스에 정적 메소드인 observable array list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자, 요렇게 여러분이 폰 객체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자, 여기는 구분자고 이제 콤마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3개의 폰 객체를 가지고 있는 observable list 객체를 일단 만들어 주고요. 자, 이 객체를 자, 테이블 뷰의 set items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요. 자, 이 테이블 뷰는 요 컬렉션 안에 있는 이 폰의 개수만큼 자, 요 행을 만듭니다. 그래서 3개니까 자, 3개의 행을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폰의 자, 스마트폰의 데이터와 자, 이미지 데이터를 각각 컬럼의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밑에 코드는 뭐냐면요. 이제 컨트롤러에서 자, 이 폰 뷰, 뭡니까? 테이블 뷰에 자, 선택된 자, 만약에 이 행이 자,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 그러면 이 행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처리를 이제 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요 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속성 감시인데요. 자, 리스트 뷰와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자, 테이블 뷰에서 뭐를 얻어내냐면 실렉션 모델을 일단 얻어내고요. 자, 여기서 selected item 속성을 감시를 하는데요. 자, selected item의 property 객체를 얻어내어서 자, add listen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속성 감시 객체, 즉 change listener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행이 자, 사용자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면 자, 이전에는 이 행이었는데 지금 사용자가 선택한 행이 바로 이 행이라 그러면 바로 이전에 선택된 행이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택한 행이 여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행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폰 객체, 이 폰 객체가 여기 들어오고 지금 현재 선택한 이거에 대한 폰 객체가 여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선택한 이 행의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바로 이 폰을 이용을 해서 자, 데이터를 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폰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는 여기 이제 get 메소드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나 여기나 그래서 get 스마트폰, get 이미지 해서 이제 이 4개 변수를 가지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값과 그 다음에 이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 메소드를 통해서 뷰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는 리스트 뷰를 배치를 하고요. 중앙에는 테이블 뷰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미지 뷰를 배치를 합니다. 자, 리스트 뷰에서 이렇게 항목을 자, 선택을 하면
자, 항목이 선택과 된과 동시에 자, 테이블 뷰에 관련된 항목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자, 속성 감시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성이 변경이 되면 자, 자동적으로 테이블 뷰에 그 선택된 행을 변경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미지 뷰에는요, 지금 테이블 뷰에서 현재 선택된 자, 요 행의 이미지 파일명을 읽어서 자, 요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자, 현재 이 선택된 이 정보가 콘솔에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와 같이 콘솔에 리스트 뷰에서 현재 선택된 정보, 그리고 테이블 뷰에서 현재 선택된 행의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애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도록 자, 그렇게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패키지 이름은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fxml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 보죠. 자, 루트 컨테이너는 앙커 페인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로 자, 뷰 컨트롤을 배치를 할 거예요. fxml 파일을 선택을 하고 자, 오픈 위드 신 빌더를 자, 선택해서 자, 신 빌더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커 페인을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위드스와 헤이트가 지금 없어서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위드스와 헤이트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F 위드스를 자, 500 정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PREF 헤이트를 자, 2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좀 줄일까요? 한 400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을 배치를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자, 라벨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자, 라벨에 자, 텍스트를 자, 리스트 뷰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를 배치를 하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적당하게 크기를 자, 조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테이블 뷰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가지고 와서 자, 테이블 뷰라고 자, 텍스트 속성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테이블 뷰를 자, 여기 있죠? 예, 그래서 테이블 뷰를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컬럼을 자, 우리가 한 2개 정도
자, 이렇게 만들 거니까 한 요 정도 만들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미지 뷰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자, 이미지 뷰를 자, 선택을 하고 자,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데요. 자, 이미지 뷰가 다시 그래서 이미지 뷰에 자, 요거를 자,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을 여기 두 개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갖다 놓고 자, 버튼의 글자는 자, 이렇게 확인으로 해주고요. 자, 버튼을 또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는 취소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 뷰에 지금 현재 컬럼 이름을 자, 이렇게 C1, C2가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컬럼을 자, 테이블 뷰를 확장해서 자, 테이블 컬럼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 컬럼 제목을 자, 스마트폰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테이블 컬럼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는 이미지라고 주겠습니다. 자, 컬럼을 자, 좀 이렇게 위드스를 좀 조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스트 뷰에 그 fxid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fxid 속성값을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라고 하는 탭에서 자, 리스트 뷰 자, 로 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뷰도 마찬가지로 fxid를 테이블 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뷰의 fxid를 자, 이미지 뷰라고 자,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이 fxml의 뭡니까? 이벤트 처리를 자, 하기 위해서 각 컨트롤의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자,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러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컨트롤러 클래스에 뭐라고 입력을 하냐면은 자, 섹션 07에 자, 이그잼 03 그 다음에 뷰 자, 루트 컨트롤러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fxml 파일을 다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root.fxml을 자, 에디트 상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좀 이와 같이 자, 작성된 자, fxml 태그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전 예제에서 자, app main.java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자, 루트 컨트롤러도 복사해서 자, 가지고 오는데 자, 루트 컨트롤러의 내용에서 자, 필드는 다 지우고요. 자, 그리고 initialize는 없으니까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자, 요 밑에 handle by reg action이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부터 시작해서 자, 끝까지는 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app main.java를 자, 선택하고 자, 실행을 하면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리스트 뷰에 자, 여러분 내용을 자, 채워보죠. 일단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 fxml에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컨트롤러에서 자, 리스트 뷰에 그 아이템을 제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필드로 리스트 뷰를 참조를 하기 위해서 fxml 자, 리스트 뷰 자, 이렇게 필드를 선언을 해서 자, 일단 참조를 하고요. 자, initialize에서 자, 이 리스트 뷰에 자, 아이템을 이제 제공을 해 주도록 하죠. 자, list view 점 set items 자,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에는 observable list 객체가 와요. 그래서 observable list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fx 자, collections 점 observable list array list observable array list를 이제 선택을 해 주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문자열로 자, 이렇게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콤마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문자열로 하나의 항목을 추가를 해 준 거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app main.java를 자, 실행해 보면 지금 이와 같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테이블에 데이터를 자,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테이블에 데이터를 자, 넣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이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테이블의 각각의 행은 자, 그 하나의 객체를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하나의 행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클래스부터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정의를 할 건데요. 자, 폰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이름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자, private 자, simple string property 해서 스마트폰 자, 이렇게 필드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simple string property image 이렇게 해서 자, 필드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객체가 되는데요. 나중에 테이블 뷰에서 결국 이것이 하나의 그 컬럼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컬럼의 값이 되는 거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자, O를 눌러서 자, 임포트를 해주고요. 자, 생성자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로 생성을 해서 자, 지금 요 두 개의 필드를 자,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imple string property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자,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new simple string property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하나 더 선언을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편리하게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자, 여러 생성자를 오버로딩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public 자, 폰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필드를 만들어서 이제 초기화를 해보죠. 자, this 자, 스마트폰 자, 여기 this는 여러분이 이 필드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this를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this 스마트폰 equal new simple string property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얘가 가져야 될 문자열을 자, 매개 값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에 그 문자열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는 디폴트로 문자열이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요렇게 이제 문자열을 제공을 해주면 자, 여기 안에 즉 여기 안에 이 문자열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image도 마찬가지로 new simple string property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자, 이렇게 문자열로 주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매개 값으로 받은 거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미지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public string get 자, 여기 있는 필드 이름을 따서 자, 스마트폰 자, 이렇게 주고요. 자, 요게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이 되게끔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타입이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안에 내부의 데이터 타입으로 리턴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리턴 자, 스마트폰
폰에서 내부에 갖고 있는 문자열을 얻기 위해서 get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et 메소드를 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마트 폰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string 자 스마트폰 외부에서 이제 스마트폰 이름을 받아서 이 받은 문자열을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smartphone. 자 여기 안에 이제 문자열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set 이렇게 주시고요. 여기서 스마트폰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 여기 이미지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넣어 주고요. 자 요거는 자 get image라고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요거는 자 image.get 이렇게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미지라고 주고 자 요것도 이미지죠. 그래서 this image set image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예. 자 저장을 하고요.